오늘은 첨단 기술주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4차 산업, AI, 양자 컴퓨팅, 이런 관련 주식들이 많죠.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, 이 가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 도서는요,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,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. 이 고성장 기업은 장기 투자에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요. 이 장기 투자,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첨단 기술주를 잘 좋게 보지 않습니다. 실제로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만 하는 경우가 많고, 대부분의 이제 그 장기 가치 투자자들은 이 첨단 기술주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. 그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기술 혁신의 속도나 세계 수준의 경쟁은 투자자가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 세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첨단 기술 정도가 되면은 대단하게 느껴지죠. 또 특히나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통해서 거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. 또는 첨단 기술 기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독점력을 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죠. 유감스럽게도 일반 투자자 수준에서 첨단 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죠. 반도체도 그렇고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AI도 분야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? 그걸 일일이 다 공부한다?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투자자의 평가란 그 기술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가능한 한 정밀하게 계산하는 건데, 이 첨단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. 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손에 쥘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소 배를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 배가 앞으로 얼마가 팔릴지를 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.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있고요. 또 거래 주문량이 있잖아요. 이런 걸 하면은 이 회사의 그 추후 매출 추이나 매출을 떠올리고 상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쉬울 수 있어요. 한데 이제 AI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. 챗GPT를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챗GPT가 어떻게 또 쓰게 되고 이 기술이 어떻게 또 접목이 돼가지고 어떤 산업과 붙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기술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뭔가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.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.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는 경영자의 타고난 자질과 운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경영을 잘 못한다. 기술은 좋은데 경영을 잘 못한다. 그러면 이 기술 역시도 사장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서 그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은 이 A라는 회사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, 그 얘기는 뭐죠?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기술의 우위를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첨단 기술과 시장 지배력과는 별개라는 거죠.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인 이상은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 관건입니다.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. 그쵸? 아무리 좋은 기술인데 팔리지가 않아.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되겠죠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도 이게 시장을 정말 만들고 지배할 수 있을지는 연관성이 약하다. 이런 얘기죠.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도 이제 나는 첨단 기술줄 잘 모른다 라고 했었죠.
뭐 최근에 조금 바뀌어서 애플에도 뭐 투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워런 버핏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가치 투자자였고요. 또 이분이 얘기하는 이 사와카미 아스토가 얘기하는 이 첨단 기술주에 투자해도 큰 돈 못 버는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주에 설령 투자를 할지라도 이게 충분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충분히 매출이나 수익이 예상이 가능하다면은 그것과 주가의 그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잘 분석하면은 이 매도와 매수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.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. 근데 첨단 기술주는 애초에 이 가치 산정이 잘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실제로 뭐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첨단 기업들 보면은 뭐 전통적인 뭐 주식 평가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뭐 PER이나 PBR이나 그 주가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첨단 기술주를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게임 감각처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. 서투르게 뭐 PER이라든지 뭐 ROE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. 어차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첨단 기술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냐 없냐 봤을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첨단 기술주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거죠. 바로 그 기업을 만든 기업가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. 그들은 사업을 통해서 대박을 내요.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투자자들과 차이가 뭐죠?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아니다 싶으면 팔고 다른 걸 살 수 있잖아요. 근데 기업가들은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그 기업의 기업가들은 다 부자가 되는 거죠.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요. 근데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수많은 투자 기회들이 또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진득하게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첨단 기술주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가치 투자자는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투자를 합니다. 저는 이제 첨단 기술주를 좋아하고요. AI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.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오르니까 투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계산해서 이 주식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해서 이제 주식을 살지 팔지 결정하는 건데 첨단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는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하지 아주 극소수의 일부를 하는 거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. 뭐 가치 투자가 막 주목받는 시기도 있고 또 뭐 모멘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주목받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투자 그 성향과 잘 맞는 투자 철학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